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올해가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사실 주식시장 봤을 때 흑돼지보다 못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성 없는 대박보다는 잦은 중박을 치면서 수익률 탐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또 이틀이나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 주말에 쌓아놓을 대신에 금요일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정보 쏟아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86-1021-1024, 문자는 013-3366-8288번 남겨져 있고요. 오늘은 또 예고해드린 대로 관련해서 2019 테마주 프리뷰하는 시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죠. 주소 제대로 잘 찾아오셨습니다. 2019 테마 프리뷰하는 시간이고요. 왜 예전에 테마주 그 안에서 유망주 꼽아주셨는데 점집처럼 정말 잘 꼽아주셨습니다. 시노펙스 기억나시나요? 오늘도 급등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박수무당처럼 이렇게 종목 잘 꼽아주실 거죠? 네, 시노펙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20일 날 수소차 테마를 하면서 제가 콕콕 집었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상하프론테크하고 시노펙스 이 두 가지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 11월 18일 그리고 12월 20일 이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이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리면서 바닥에서 시작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현재 시장의 자체 분위기가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주가가 주인공이니 아니면 조연이니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테마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자체가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테마를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테마 안에서도 확실한 우량주를 잡을 수 있는 시간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테마주 가지고 오셨나요? 궁금해집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네. 와, 일단 결국엔 바이오주가 답일까요? 바이오주 테마도 보이고요. 바이오주 테마보다 더 급등세를 펼칠 테마주로 5G가 될까? 네. 남북경협주 좀 생소한 미디어 콘텐츠도 있고. 자, 일단은 지금 긴 말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빨리 보셔야 됩니다. 5G를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5G 관련해서 어떤 얘기 해주실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우리가 이제 5G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이 5G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대한 새로운 통신 기술이라고 먼저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원리를 빠삭하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그 안에 종목을 확실하게 콕콕 집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G의 핵심이 뭐냐면 일단은 초고속성, 그리고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이라고 하는데, 자, 초고속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LTE가 우리가 500Mbps에 대한 속도가 나타난다면 이 5G 같은 경우에는 20GBps에 대한 속도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약 400배 더 빠른 인터넷 환경이 조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초저지연성은 뭐냐면 이제 응답 대기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의 LT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딜레이가 걸리는, 버퍼링이 걸리는 시간을 최대 10초로 잡는데, 실질적으로 이 5G 같은 경우에는 약 1초 정도의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초연결성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많은 접속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런 수많은 기기라든지 사물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결 자체를 다중 접속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초연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G 핵심은 이 세 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이제 2018년 12월 1일부로 해서 5G에 대한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여기 핵심 포인트가 조금씩 드러나는데, 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것이 일단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시범 서비스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명화공업이라는 곳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이 명화공업이라는 곳에 납품이 어디에 들어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 벨트 있죠. 그 벨트에 옆에 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심어 놓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카메라가 다다닥 이렇게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보다 이 카메라가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불량이 있나 없나 확실하게 다 확인하는 거예요. 더 안전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럼 불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판단이 빠르겠죠. 그 부분 자체에 대한 무인 검사 장비에 대한 납품을 시작했고, 자, 이 KT는 볼 거 없고요.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LS 엠트론이라고 하는 바로 농기계 업체에 납품을 했습니다. 이 농기계 업체는 뭐 하는 농기계 업체냐? 우리가 경작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논이나 밭에 경작할 때 농기구가 쫙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예전에는 소가 끌고 다니던 그 소달구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기계가 다 하고 그 기계가 지금은 바로 컴퓨터로 지금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KT 같은 경우 인공지능 뭐냐면 우리가 잠실 롯데타워 가면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거기 로봇에 대한 인공지능을 시범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바로 KT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실 게 사물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공장 자동화,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무조건 5G가 먼저 선결적으로 돼줘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5G의 중요성이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인터넷이 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나죠. 아니죠. 짜증 나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네. 사고가 나니까 문제예요. 아, 자율주행. 그렇죠. 자율주행이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니까 문제입니다. 짜증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안신 앵커님. 아유, 실수. 짜증 네. 내시면 안 돼요. 네. 방송하는데. 행복하게. 네네, 네. 그렇죠. 자율주행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되면 사고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시장은 어때요?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CS2019에 대해서 상당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5G는 수급만 지금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빨리 보셔야 돼요. 아, 이슈가 한번 탁 터져주면 네. 수급 동반해서 가야겠네요. 아닙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 제가 네. 볼 때는 이제는 막차를 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막차다. 요번에 만약에 탑승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골든타임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 정도로 빨리 종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종목 한번 공개해볼게요. 오늘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이 아닌데 오늘도 말이 조금 빠르죠. 지금 평소보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5G 관련해서 이 분야가 엄청나게 뭐랄까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5G는 말 그대로 우리가 SK텔레콤, LGU 플러스, KT가 기반이 돼줘야 돼요. 말 그대로 라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SK 라인인지, KT 라인인지, LGU 플러스 라인인지, 그러니까 이런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꼼꼼하게 한번 다 보셔야 되는데, 자, 가장 먼저 이 5G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 통신이 바로 고속도로라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를 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휴게소를 지어야겠죠. 그 휴게소를 짓기 전에 어디가 좋은 지점인지 확인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계측 장비라고 합니다. 그 계측 장비를 이노와이리스라든지 DTNC 이런 종목군들이 되겠고요. 거기에 우리가 이 보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뒷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서는 게 휴게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지국에 생각하시면 돼요. 기지국을 빠바바방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중계기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 자체를 하는 것이 이수페타시스. 오늘 신고가 같죠? KMW 신고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에이스테크, RFHIC, 솔리드, 삼지전자까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계기에 대한 부분이 깔리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사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가 연결돼줘야 되는 업체들이 바로 여기 있는 업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서 다시 한번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이 철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윈스라든지 텔코웨어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기냐?
자, 일단은 이노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미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너무 많이 왔어요. 떴어요. 네. 안신앵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바이오 제약이 주구장창 들어갈 때 조용히 급등했네요. 이미 수급은 여기 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아쉽다. 얼마나 열받습니까? 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노와이어리스를 살 것이냐? 못 사죠. 이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처음 화면으로 넘어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돌려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수페타시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수페타시스. 신고가 경신했다고 말씀해 네, 주셨죠?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박스권을 지금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앞서서 3,380원 찍었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약 2달밖에 안 걸렸어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막차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더 아까의 종목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KMW 그리고 RFHIC도 연속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 차트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벌써 신고가 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들어오고 또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늦었다, 네, 이거는. 자, 그렇죠? 월봉 한번 같이 볼까요? 이미 벌써부터 시세 나고 있는 과정이었고, 자, 아까 전에 우리가 RFHIC HIC. 네. 자, 어떻습니까? 이미 고가권역 이미 달성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아니 이렇게 감질만 나게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유망주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러게요. 좀 바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짜증나요. 맞죠? 그럼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당장 가격을 보니까 지금 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확실하게 딱 잡아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있거든요. 자, 상하프론테크하고 시노펙스 날아간 거 보셨죠? 자, 오늘도 그런 종목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에 꼭 끝까지 보시고 중간에 만약에 이 종목군들이 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 끊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스 종목은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30분 채널 고정해 주시면 끝에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그 사이에 전화 걸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연락 주시면 상담 바로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항공우주 그리고 알고 매수가 싶은데요. 비중은요? 매수가 31,200원에 30%요. 목소리가 좋으신 거 보니까 수익권이시네요, 그쵸? 예, 예, 조금 올랐어요. 네, 더 많이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일단은 지금 한국항공우주 수익권이신데, 자, 일단 예.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 예, 자, 일단은 이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앞에서 이제 급락이 2번 나왔는데요. 한 번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뒤에 또 다시 한번 급락 나왔는데, 예, 뭐 아시다시피 급락은 왜 나왔습니까? 그때 보잉사의 납품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뭐 여기 급락 나왔고요. 앞에서 예. 급락 나왔던 것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그죠?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돌아서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서는 거를 본다면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네.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끝까지 드라마틱한 반등이 뭐 5만 원대가 올라간다. 그런 거는 사실상 어렵고, 우리가 한국 항공우주라는 것은 결국에는 경기와 또 상당히 밀접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어줘야 돼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보고, 그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한 35,000원 구간, 여기 35,000원. 고가권역 보이시죠?
예. 네, 이런 자리를 뚫기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빠질 때 음봉이 엄청나게 길게 나온 거 보이시죠? 밑에 네. 기관 외국인 빠져나갔는데 요거를 얘네들이 한번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한번 끊고 가는 게 맞아요. 예. 네. 그 자리에서는 꼭 이익 실현 꼭 하세요. 예, 예. 네. 시청자님 알겠습니다. 35,000원 기억해 주세요. 예, 예. 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실시간으로 문자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013-3366-8288번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면서 77조 카운트 시작됐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종목 청담 러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65번님이 청담 러닝 문의하셨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담 러닝이 일단 오늘 11%가 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분이 한 2만 원에 지금 사셨어요. 2만 원 사셔가지고 이제 본전가를 갔는데 안 파셨을 것 같아요. 왠지. 그러고 났는데 지금 주가 또 빠졌는데 오늘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중국과 베트남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 자체에 우리가 법인을 설립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라는 것이 엄마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는 만국의 공통입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일단은 거기에 시장 진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매출이 가셔야 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 이미 주가 자체가 크게 한번 놓고 보시면 자, 바닥권역의 자리 자체에서 지금 보면 16,000원, 17,000원 자리에서 주가가 28,000원 한번 올랐어요. 이미 시세가 한번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구간을 지금 거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반등파동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차라리 이익 실현을 꼭 하시자.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은 좀 갈아타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시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관련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국이나 베트남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시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샘이 준비돼 있네요. 자, 네.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네, 한샘을 이제 4712번님이 문의하신 건데요. 10만 원에 보유하고 계시고 지금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67,800원인데 자, 이 실질적으로 이제 한샘 같은 주가가 우리가 사실상 이 기업이 지금 저는 이런 거를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업황을 좀 보셔야 돼요. 무작정 그냥 이 한샘이 좋다. 그리고 우리 집에 한샘 싱크대 있으니까 이거 좋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샘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소비 패턴 자체가 그런 소비 패턴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나 좀 알뜰형 소비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리사이클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고 가성비 많이 네네, 따지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 우리가 가구업체 공용이 뭐라고 합니까? 이케아라고 하잖아요. 이케아. 그러면 그런 업체에 대비해서 상당히 뭐랄까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결국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10만 원에 보유하고 계신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조금은 마음의 결단을 좀 하셔가지고 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시각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 주고 계실까요? 013-3366-8288번 잊지 않으셨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이글, 우리 그 부엌에서 많이 보는 그 자이글 기업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보 모터스 비중 10% 종목을 보유할지 팔아야 할지 꼭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이름도 어렵습니다. 중국 기업이라 헝성그룹, 헝성그룹 들어왔습니다. 차이나 하우란 퇴출로 홍역을 치른 기업이라고 이렇게 또 부연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FNF 그리고 캐릭터 사업을 하고 있는 다시 헝성그룹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 이 형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 중국 고섬, 뭐 차이나 하오란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뭐 동충하초를 판매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내용도 사실 판단하기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에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성그룹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투자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조금은 이왕이면 한국 기업으로
알 수 있는 기업으로 하십시오. 이런 것들 재무제표를 100% 고지고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본사 자체가 또 한 번씩 이런 뭐랄까 이제 우리가 면세 지역이라고 하죠. 그 우리가 버몬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다른 종목으로 한번 교체를 하는 부분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의견 잠깐 확인을 해봤고요. 다른 종목도 계속 보겠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 매도 시점 궁금하신 분, 그리고 오늘은 꽃 좀 부탁드린다고 두산인프라코 들어왔습니다. 네, 두산인프라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사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수가가 1,600원에 비중 25%인데 중장기로 바라보고 계신가 봐요. 지금 가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000원대. 뭐 손실중. 일단 뭐 예. 개인적인 견해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두산그룹은 주가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곰 같은 주식들이 정말 무거워요. 이 두산이 또 곰이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맞다. 힘듭니다. 두산베어스. 네. 이게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그룹 자체, 두산엔지니어, 두산기계 이런 것들이 보면 일단은 어떤 쪽에 대부분이 그 비중이 크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기초산업군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기초산업군 자체에 대해서는 경기가 항상 화랑이어야 돼요. 또는 이머징 마켓이 계속적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매출 자체를 뭐 굴삭기라든지 이런 연관적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기가 어때요? 지금 상당히 부진하거든요. 그럼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업황 자체가 이미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이런 대형주들은 업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먼저 참고하시고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주가를 한번 크게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이제 주가가 3,375원에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바닥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한번 2016년도에 주가가 한번 6,000원대 한번 거래가 크게 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투매가 안 나왔어요. 한번 제가 볼 때는 급락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런 가격대가 한 6,500원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감내를 하신다면 보유를 하셔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안타깝지만 웬만하면 저를 믿고 한번 딴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분 잘 참으셨습니다. 오늘 유망주 5G 관련주 약속대로 그게 안에서 또 두 종목 공개할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유망주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기 전에 앞서 리뷰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앞에 우리가 그 장비주들 다시 한번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집다가 시간관계에서 빠르게 못 짚었는데 해주세요. 네네네 빠르게. 자, 다시 한번 더 그 앞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요 뒷그림 같이 한번 볼게요. 요 뒤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요 위에 것만 우리가 이제 다 훑어봤었는데 지금 네트워크 장비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코이버라든지 보면 라이트론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머큐리 같은 게 지금 신고가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실전 투자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냥 이런 종목군들 신고가 같다고 지금 쫓아가시면 안 돼요. 오이솔루션은 방송에서 제가 14,000원대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산네트워크스 어제 했고. 어제.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자, 일단 중계기에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네트워크 장비까지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지국 중계기 안테나 관련이 먼저 올라가줘야 되는데 자, 그중에서 에이스테크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테크요? 네. 삼형처럼 에이스 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기업이 원래 에이스였는데 지금까지 운빨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에이스테크라는 기업이 앞에서 인도에서도 우리가 안테나를 납품했던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인도에 대한 수혜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앞에서 크게 한번 급락이 한번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락이 한번 3,000원대까지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5,300원까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구간, 큰 구간 자체가 이만큼은 없어도 될 구간이에요,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게 하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큰 급등이 나오기 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이런 휩소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여기 5,000원짜리 탁 사면 제일 좋겠는데 일단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5,250원에서 5,300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절가는 하단에 4,89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잘 담아 들으셨죠?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자, 두 번째 종목 삼지전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지전자. 네, 첫 번째 이제 에이스테크가 조금은 뭐라고 하죠? 좀 날랜 종목이라고 하나요? 조금 그런 날티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삼지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직하게 곰같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기업. 그렇죠. 뭐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고, 요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지금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3천억 정도 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한 시가총액이 약 1,800억이에요. 한마디로 매출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상당한 지금 저평가에 놓여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이 기업이 LG U+의 1차 밴드 업체인데 가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LG U+가 지금 기지국을 가장 많이 세웠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분명히 저는 삼지전자가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삼지전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삼지전자 마찬가지로 중계기를 납품한 업체거든요. 그에 따른 매출 비중이 약 85%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앞에서 최근에 한번 2번 급등을 했는데, 자, 2번 급등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볼 때 지금 못 삽니다. 질문 네. 들어와서요. 네네. 유튜브에서 에이스테크 그럼 눌림목 줄 때 사야 되는지 시기 궁금하다고 네. 언제 사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 들어오셨거든요. 네, 오늘 좀 사고 주가 빠지면 더 사세요. 네, 일단은 안 사는 것보다는 조금은 사는 게 낫습니다. 네, 일단은 가는 거를 조금은 쫓아가줘야죠. 네? 그거를 정확한 원리 원칙 이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10% 산다. 그러면 주가 빠졌을 때 40% 담으시면 됩니다. 그런 7%. 식으로 하시길 그럼 바라겠습니다. 위로 한번 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관계상 테마 한 개만 공개가 됐는데요. 강연에 가시면 여러 가지 테마 총정리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소개 도와드리죠. 핵심 테마는 유망주까지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노원구민회관 강의실로 가시고요. 궁금하신 분들 02077-6234번으로 연락 주세요. 함께해 주신 이상로 전문가님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